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19년 어떤 분은 공시 관두고 월 800 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공시 떨어지고 안 좋은 생각으로 아파트 옥상까지 올라갔는데 생각지 못하게 높은 곳에 올라가니 기분이 좋아져서 기회라 생각하고 외벽 청소 알아보고 일하는 중인데 지금 월 800 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다른 분이 현장 사진이 왜 올라오지? 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 현장은 별내 푸르지오이며 월 800 번다는 건 개뻥이고 이 사진을 올린 사람은 일배우러 온 지 일주일 만에 도망간 사람이라고 하네요. 라는 글이 올라와서 주작인 줄 알았는데 이 저격글을 저격하는 글이 또 올라오는데요. 이 현장은 별내도 아니며 수원 쪽인데 글쓴이랑 친구고 같이 작업하고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로 끝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 글은 개드립의 한 유저가 본인이 그냥 싸지른 글이라며 주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혼돈의 대환장 파티를 했던 주작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국뽕 주작입니다. 황우석 사건이나 제주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사건을 예전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기억도 나는데요. 2012년 한글날에는 세계 문자 올림픽에서 한글이 금메달을 땄다는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올림픽으로 독일, 스페인 등 27개국이 참가해 미국, 인도, 수단 등 6개국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여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데요. 2위는 인도의 텔루그, 3위는 알파벳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2009년에 이어 두 번째 올림픽이고 마지막 올림픽이라고도 하는데요. 세계 문자 올림픽의 현수막이 한글인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글이 자랑스럽다며 세종대왕을 만원권에서 5만원권으로 승진시키라는 답변이 달리는 등 나름 국뽕을 가득가득 채웠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문자 올림픽 홈페이지까지 찾아가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요. 실제로 찾아가서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가 모두 한글로 되어 있는데 주최자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협의회로 모든 대회가 한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대회 목적으로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는 것을 70억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확실히 알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당당히 쓰여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전 세계인이 한글을 쓰도록 한다고까지 쓰여 있는데요. 결국 한글 금메달 주기 위한 대회였던 건데 지금은 홈페이지마저 폭파되고 없기도 합니다. 물론 한글이 좋은 문자인 건 맞겠다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였던 2011년 헐리우드 스타인 브룩실즈가 한식 매니아라는 뉴스가 도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마트에서 당면과 함께 고추장을 고르는 모습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공했었습니다. 게다가 브룩실즈는 비빔밥을 맛본 이후 한식이 좋아 직접 만들어 본다는 기사도 나오는데요. 베서니 프랭클린과 켈리 리더포드 같은 유명인들도 한식을 먹는 사진을 찍었었는데 심지어 미국의 한 연예 잡지에도 이 사진이 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이 한국에 역수출되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선 3억 5천만 원을 썼다는 보고서를 썼는데 이런 홍보 사진을 위해 총 3억 2천만 원을 섭외비로 썼다고 합니다. 이때 한식 세계화 한다면서 엄청 큰 비빔밥을 지자체들마다 많이 만들어 사진 찍고 외국인들한테 김치 먹이면서 사진도 많이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차라리 요즘 태권도 육아 시스템이 미국에서도 나름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도장에서 워터파크도 같이 가고 친구들 생일 파티도 함께 시켜준다고 하는데요. 호신술도 알려주고 예절 교육도 시켜주고 애가 지쳐서 집에 오면 바로 자는 시스템이라서 많은 부모님들이 오열하며 극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마도 천사로 만들어준다는 리뷰가 굉장히 눈에 띄기도 한데요. 이미 많은 태권도장이 5점 가까운 평점을 받으면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더 잘 육성시키는 KU가 세계화가 오히려 먹힐 것 같기도 하네요. 요즘에는 카디비가 우리나라 음식 참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옳게 된 한식 세계화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도 국뽕 주작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필트다운인 사건입니다. 1912년 영국의 찰스 도슨이라는 고생물 학자가
필트다운의 농장을 걸어가다가 한 돌무더기를 발견하고 그 돌무더기에서 화석을 발견했다는 발표를 하는데요. 인간의 머리뼈 화석이었는데 턱은 유인원처럼 생기고 머리는 현생 인류의 두개골과 비슷하다고 하여 처음 보는 인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화석은 필트다운인이라는 이름으로 유인원과 네안데르탈인 중간쯤 되는 곳에서 진화의 연결고리라는 주장을 합니다. 게다가 당시 다른 유럽에서는 고생인류의 화석과 유적이 풍부하게 발견된 것에 비해 영국에선 화석 발견이 거의 없다 보니 영국에선 나름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화석이었다고도 하는데요. 필트다운은 아예 관광지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영국 자연사 박물관은 필트다운인 원본 화석은 지하실에 숨겨두고 복제품으로만 연구를 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서 점점 더 많은 인류의 화석이 발견되면서 필트다운인은 뭔가 좀 이상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필트다운인 화석은 그 이후로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 점점 주작의심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1940년대 불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이 발견되면서 1949년에 불소 연대 측정을 통해 필트다운인이 그렇게 오래된 유골이 아님이 밝혀집니다. 심지어 중세 인류의 두개골의 오랑우탄의 턱뼈, 침팬치의 치아를 조합한 모조품이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고, 이제 누가 이 레고 같은 화석을 만들었냐에 대한 범인 찾기에 나서게 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용의자들 중 코난 도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2016년이 되어서야 발견자인 도슨이 범인임이 밝혀졌다고 하네요. 최근에도 주작을 했던 과학자가 있는데요. 에티앙 클레는 물질의 비밀 같은 책을 쓴 물리학자로 프랑스 원자력 물질과학 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굉장히 저명한 과학자이기도 한데, 작년 8월 그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포착한 별 이미지라며 흑점이 폭발하는 듯한 붉은 별 사진 하나를 트위터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서 약 4.2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태양에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켄타우리의 사진이라며 웹 망원경이 찍은 것으로 이렇게 상세한 수준으로 매일 새로운 세계가 밝혀지고 있다는 설명까지 붙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트윗을 리트윗하였고,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해지는데, 클레는 1시간 정도가 지나서는 이 이미지가 초리소라는 스페인 소세지의 단면을 근접 촬영한 것이라는 트윗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현대 우주학에 따르면 스페인 육가공풍과 비슷한 물체는 지구의 어떤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재미없는 농담을 함께 하는데요. 만우절도 아니었기에 굉장히 많은 욕을 먹자 그는 특정 이미지의 자연스러운 설득력만큼이나 권위자의 주장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배우자는 글을 남겼다고 하네요. 다음은 버스기사 매장하려다가 들킨 사람입니다. 2019년 보배드림엔 버스 뒷문으로 타서 욕먹었는데 억울하고 어이가 없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버스를 따라 뛰어오다가 뒷문부터 열리길래 뒤로 얼른 탔다고 하는데요. 왼쪽으로는 사람이 내리고 오른쪽으로 글쓴이가 탔다고 하는데, 버스기사가 뒷문으로 타지 마세요 라며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 뒷문 쪽에 붙어있는 버스기사 정보를 쓰고 있었다는데요. 그러자 버스기사가 에효 이러면서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결국 글쓴이가 폭발해서 녹음 버튼 누르고 아니 왜 소리 지르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따지러 갔더니, 버스기사는 말 시키지 말고 민원 넣으라며 말 한 번만 더 시키면 운행 안 하겠다고도 했다는데요. 다른 아저씨도 한 명 끼어서는 글쓴이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였고, 그 아저씨에게 내가 잘못한 거냐며 따지고 있으니 기사님이 아저씨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딱 봐도 어리다고 무시하는 걸로 보였고, 그 아저씨는 내리면서 눈이 마주치자 뭘 째려봐 라고 했다고도 하는데요. 녹음 파일 다 있다며 우리나라 어리다고 무시하는 문화가 너무 싫다며 뒷문으로 타는 게 그렇게 욕먹을 짓인지 궁금하다는 글이었습니다. 거기엔 바로 욕 오지게 먹고 삭제갈 글이라며 상식적으로 뒷문으로 타는 게 정상이냐는 댓글이 배플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글쓴이는 내가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라며 누군가가 자기 가족에게 소리 질렀다고 생각해 보라며 추가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뒷문으로 타는 거 비정상 맞다며 주위에 친구 없지 않냐고 물어보자 계속
불친절 신고를 할 거라며 소리 지르는 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결국 버스 기사가 직접 등판하여 글을 남겼는데요. 일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버스 자리도 많은 상황에 앞문으로 사람들이 승차하고 있는데 굳이 글쓴이가 뒷문 승차를 하고 뒷문 승차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왜요? 라고 하길래 그냥 씹고 운전을 했다는데요. 몇 분 후에 글쓴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자기랑 얘기 좀 하자면서 운전석까지 왔고 기사님이 운행 중에 얘기하면 운행에 방해되니 불만사항 있으면 민원 넣으라고 하였고 계속 이러면 차 세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 어르신과 다툼이 있었고 상황이 안 좋아지니 어르신에게 대신 사과를 한다고 했다는데요. 그리고 글쓴이가 내릴 때 어르신이 왜 째려보냐고 하였고 내린 후에 어르신한테 몇 초 동안 손가락 욕을 했다고도 하네요. 이렇게 글 쓴다고 사람들이 오냐오냐 해주는 건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240 버스 사건이나 최선당 사건 같은 케이스 때문에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